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무상증자를 공시하고 또 권리락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요. 또 이어서 급락하는 사태가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무상증자 관련된 이야기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옛날에 묻다 그러면 묻지도 많고 따지지도 말고 그랬는데 요즘 예. 묻다는 무상주식 따라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무상증자가 뭐고 왜 최근에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이 본물을 이루는 걸까요? 네. 무상증자가 있으면 유상증자가 있겠죠. 그렇죠. 예. 네,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주주들이 돈을 더 내놔라. 자본금을 늘리는 게 무상증자인데 무상증자는 외부에서 돈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현재 자본에서 새로운 주식을 추가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실질적 가치는 전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식만 더 발행을 해서 만드는 것을 무상증자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무상증자는 기업의 그 자본잉여금, 우리 유보금이라고 그러죠. 유보금으로 신규 주식을 발행해서 기존 주주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방식을 이제 무상증자라고 그럽니다. 물론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거래가 활발해지고 통상 주가의 호재라고도 해서 뜨는 이유도 있지만 원래는 이 무상증자를 하면 본질적으로는 재무 구조가 건전하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게 원래는 건데 그렇죠. 최근에 무상증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주가를 띄우기 위한 소재거리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결정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재원이 있기 때문에 하긴 할 텐데 이전과 달리 뭔가 좀 테마성으로 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무상증자가 최근에 주식시장의 치트키가 되는가 이런 단어, 치트키란 단어 아세요, 대표님? 네. 아시는군요. 저만 모르는군요. 그러니까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뭐 그런 좀 매력적인 재료 뭐 이런 의미인가요? 네. 투자자들도 굉장히 여기 환호하고 있어요. 네. 이런 거죠. 원래 무상증자는 이제 이게 자본금에서 손을 대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본금에서. 근데 이제 자본금이 두 개가 있잖아요. 네. 원래 자본금이 있고 그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으로 가지고 무상증자를 하면은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본으로 전입하면. 예, 그렇죠. 그거는 일종의 주주 환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으로도 그 부분은 세금을 매깁니다. 그렇게 또 안 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 그런데 자본금 자체에서 이익잉여금 아니고 자본금 자체에서 무상증자를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기업들은 사실 이익잉여금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본금 자체에서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식 수만 늘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아까 치트키라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갑자기 주가가 하락하는 것 싸 보이게 보이니까 일반 주주들이 들어가죠. 예, 그래서 주가가 오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투자자나 대주주가 거기에 차익을 노리고 빠지는 거죠. 이 현상 때문에 주가가 또 다시 급락하게 되고 왜냐하면 회사 가치는 그대로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최근에 몇 곳에서 지금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을 늘리는 그 자본금이 어디서 가져오느냐, 재원이 뭐냐인데요. 그렇습니다. 과거는 보통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놓은 이익을 자본금으로 가져와서 늘리는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잉여금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면서 생긴 기업의 돈이 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자본금을 늘려가지고 뭔가 좋게 만들고 가격을 다운되는 효과 이게 문제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런 현상들이 있다. 그러면 최근에 무상증자를 실시한 기업들은 어떤 곳이 있고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체크하겠습니다. 원래 상반기만 보면 증권거래소에서 자료를 좀 보니까 무상증자 발행사 규모는 사실은 작년 상반기 대비 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현재 무상증자 발행한 기업이 52개거든요. 6월 달까지. 그리고 주수로는 5억 271만 주인데 작년에 83개사였고 9억 주였으니까 기업 수로는 37%가 낮고 발행 주식 수로도 45%가 낮은데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가 이제 이슈인데 그게 바로 작년과 다르게 무상증자를 공시한 기업 11곳 중에서 무려 9곳이
상장 후에 4년도 안 된 기업이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모아 데이터가 그렇고 K옥션이 그렇고 공구문 같은 기업들이 그 신생 기업도 있을 곳에 달하거든요. 그 9곳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신생 기업이 왜 무상증자? 이건 주가 띄우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제 가장 그 무상증자를 파격적으로 1대 8, 8배를 무상증자한 기업이 맞아요. 있었죠. 네. 토레타라고 있었는데 요 기업을 보면 6일 동안 무려 그 거래일 6일 동안 계속 상장가를 쳤어요. 상한가를 쳐서 900% 넘는 등량률을 보였죠. 그리고는 갑자기 급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지금 몇 곳에서 더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묻다가 생기는 거죠. 무상증자를 하면 무조 따지지 말고 일단 들어가서 차익 노리고 빠져나와.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보통은 이제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유보금을 많이 쌓인 그 업체들을 보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오래 쌓여 있는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은 정작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한다는 문제가 그러니까 요즘은 시장에서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그 이익여금 말 그대로 돈이 많이 쌓여 있는 네. 유보금의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많이 찾으려고 하죠. 무상증자의 이슈도 없는데 네. 그냥 그 기업들 자체가 뜨는 거예요. 아무런 기업의 이슈도 없고 실적이 높다고 볼 수 없는데 네. 유보금이 10,000% 이렇게 넘는 기업들은 저 기업도 무상증자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히려 또 묻다가 생기는 이런 기업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증자 규모도 굉장히 커요. 옛날에는 한 주 자본금 주식 한 주에 한 주를 주는 100% 네. 무상증자하면 옛날에는 굉장히 강력한 소위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대박이라고 봤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뭐 400% 500% 노토스라는 기업이 아까 말 800% 했거든요. 네. 주가 한 번만 보여주세요. 노토스는 이런 기업들 어떻게 흐름을 보는지를 보는 건데요. 여기도 뭐 800% 무승은 저도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급등을 했다가 사실 상승분을 다 내려왔고 다 반납을 했죠. 최근에 이제 조광 ILI 같은 경우도 3일 상한가를 치고 어제는 거의 한가, 오늘은 5%. 네. 야, 이 변동성이 크다는 게 이게 뭐 안정적으로 가기 어렵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보통은 1대1로 하는 게 정상적이죠. 예. 그런데 이 완전 희비가 엇갈리는 게 지금 조광 ILI나 모아데이터도 1대5로 무상증자를 했거든요. 네. 아까 1대8의 경우도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네. 반면에 1대1로 무상증자를 한 곳들은 전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눈길도 안 가네.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 14일 1대2 무상증을 했는데 네. 6.4% 하락했거든요. 이튿날 또 11.4%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게 지금 뭐 여러모로 지금 그 의심의 눈초리로 좀 볼 수밖에 없고 신뢰성을 많이 훼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아 데이터는 최근에 공시를 했군요. 보니까 어제 상한가를 쳤죠. 갔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워낙 뭐 시장도 사실 굉장히 재료가 없고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테마를 쫓아서 갔는데 급등을 재빨리 수익을 챙기고 나오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무증을 하면서 회사 임원이나 혹은 뭐 벤처 캐피탈 이런 쪽에서 수익을 챙겨가고 애꿎게 늦게 들어간 개인들은 피해를 본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반적으로 무정을 하고 발표하고 신주가 상장되기까지 한 달 정도 소요가 돼요. 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투자를 조기했던 사람 대주주나 벤처 캐피탈이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주가 오르니까. 그렇고. 그게 바로 무정의 비율이 크면 클수록 이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1대 8이나 1대 5로 무정 비율을 극단적으로 높여서 한 달간의 요 기간 동안에 벤처 캐피탈이나 대주주들이 차익으로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벌고 기회도 만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몇 곳에 발생을 해서 이게 투자금 회수 목적의 무정이 아니냐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그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했지만 기자들은 오늘 오르면 좋다 그러고 내일 빠지면 나쁘다 그러거든요. 네. 지난번에 공구먼이라는 게 그 광고 모델하는 뭐 김민경인가 네. 그 배우 있잖아요. 네. 김민경 때문에 뭐 김민경이 돈을 엄청 벌어줬다고 회사에 그런 뉴스 나오다가 또 뭐 며칠 만에 돈이 뭐 주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요. 거의 제자리 왔거든요. 네. 이런 게 있어서요. 그래도 어쨌든 잘 아는 분들의 대응인데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무증과 관련한 최근의 테마 유의점 좀 알려주세요. 우선 그 무증을 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보도자를 내요. 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분명한 거는 무상증자는 주주 환원 정책이 아닙니다. 특히 자본잉여금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주주 환원 정책을 한다 그러면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배당을 해줘야죠. 그렇죠. 예, 그게 정상적인 기업들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자본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는 장기적으로 부양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게 통계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들 일단 첫 번째 기준은 이 기업들이 자본 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하고 있느냐, 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하고 있느냐를 우선 보는 게 첫 번째 기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기업들이 자본 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해서 그것도 고배율로 하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어떤 다른 목적으로 무상증자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본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자처럼 정말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려는 선량한 목적 말고도 네.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자본시장에 플레이를 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네.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켓 주민 오늘은 최근에 열풍이 불고 있는 무상증자 이슈들 따라가 봤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